1번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티모르. 공식 명칭은 티모르레스테 민주공화국 (팀 리퍼블릭 티모레스테이며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다.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이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2025년 기준으로 티모르레스테는 공식적으로 겨우 23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 국가는 틱톡보다도 젊고 유튜브보다도 젊으며 대부분의 스마트폰 시리즈보다도 젊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야기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곳에 도착해 이 열대의 낙원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1974년 포르투갈은 카네이션 혁명 이후 철수했다. 티모르레스테는 독립을 선언하고 정확히 9일 동안 축하했지만 곧 인도네시아가 침공해 전 영토를 병합했다. 이후 24년 동안 티모르 사람들은 점령을 견뎌야 했다. 놀라운 점은 특히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압력이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1999년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구의 78%가 독립의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3년 뒤인 2002년 5월 20일 티모르레스테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주권 국가가 되었다. 2번 결혼의 화폐, 믿기 힘든 진실. 이 나라에선 20%가 넘는 여성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그러나 충격적인 점은 단지 나이가 아니라 결혼이 성사되는 방식과 사용되는 교환단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나 금 장신구는 잊어라. 티모르에서 신부의 가치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은 수탉이다. 신랑 측 가족은 닭, 돼지, 물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중에서도 수탉이 가장 중요하다. 닭이 클수록, 건강할수록, 울음소리가 클수록 신부는 더 귀하게 여겨진다. 이것은 단순히 기이한 전통이 아니다. 이는 신랑 가족이 가져온 수탉의 수와 품질로 여성의 가치와 지위를 측정하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다. 신부 가족은 이 닭들을 마치 보석을 감정하듯 힘, 크기, 울음소리를 평가한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결혼이 사랑에 기반한 결합이라기보다 가족 간의 물질적 교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은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티모르에서 신부값은 바로 수탉이다. 3번 숨겨진 밤의 삶의 비밀. 티모르레스테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둠 속에서 운영되는 밤 문화가 존재한다. 암스테르담이나 방콕처럼 화려한 유흥거리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모든 것은 암묵적인 눈빛과 속삭이는 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몇몇 택시 기사나 올바른 인맥을 가진 현지인에게 물어보면 릴렉스 스파, 가벼운 터치, 심지어 실제로는 아무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발소 같은 무해해 보이는 간판 뒤에 숨겨진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공식 관광 산업과 병행하는 또 하나의 지하 경제다. 티모르레스테의 수도 딜리에서 합법적인 스파 이용 가격은 약 30-60달러, 약 750,000원, 1,500원 상당이며 아로마 오일, 따뜻한 타월, 편안한 음악이 포함된다. 그러나 더 은밀한 장소에서는 요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80-150달러, 약 2,010, 3,705 상당까지 치솟는다. 심지어 계산서에는 절대 적히지 않지만 계산원의 의미심장한 눈빛 속에 항상 존재하는 침묵 요금도 있다. 4번 자원은 부유하지만 현실은 빈곤. 티모르레스테는 대규모 석유와 가스 매장량, 해산물이 풍부한 긴 해안선, 그리고 스타벅스가 전 세계 시장을 위해 구매하는 고품질 커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연간 약 1,000달러, 약 25,000원 상당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GDP의 약 80%가 석유와 가스 채굴에서 나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의 40%는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간다. 석유를 제외한 수출 수익의 90%는 커피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고급 커피를 재배하는 많은 농부들은 여전히 가난 속에 산다. 일부 주민들의 생활 방식 또한 느린 발전 속도를 설명한다. 많은 어부들은 새벽에 출항해 약 30분간 조업해 15달러, 약 250-375원 상당을 벌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쉰다.
풍부한 해양 자원 덕분에 일부 사람들은 단지 썰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해변에서 해삼, 조개, 고등을 줍는다. 빈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요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은 무료 의료와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매달 60달러, 약 1,500엔 상당, 실업자는 매달 90달러, 약 2,250엔 상당의 지원금을 받는다. 학생들은 테투머, 포르투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4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운다. 이러한 다언어 접근은 젊은 세대가 국제사회에 통합되고 관광을 유치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번, 고대의 미스터리와 거대한 쥐. 티모르레스테에는 최소 42,000년 전부터 인간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왔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곳은 한때 거대한 쥐들의 왕국이었다. 단지 조금 큰 쥐가 아니라 작은 개만 한 크기의 최대 5kg까지 나가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큰 쥐보다 10배나 무거웠다. 전국 여러 고고학 유적지에서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12종의 쥐 화석을 발견했으며 그중 8종은 1kg이 넘는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거대 쥐들이 불과 1,200년 전까지도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레인하라 동굴은 인간의 지속적 거주와 이 멸종종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다. 그러나 풍부한 고고학 유산에도 불구하고 티모르레스테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하나도 없는 27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향후 등재 후보 잠정 목록에도 이름이 없다. 6번. 작지만 개성 넘치는 수도 딜리. 티모르레스테의 수도는 딜리다. 면적은 372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가장 작은 구역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심지다. 그러나 크기만으로는 이 도시를 설명할 수 없다. 딜리를 거닐면 포르투갈 식민지 건축의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는다. 붉은 기와 지붕이 특징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팔라시오 두 고베르누는 수세기에 걸친 이베리아 영향의 증거다. 도시 곳곳의 오래된 성당들은 깊은 가톨릭 신앙의 역사를 말해주며 이는 티모르레스테를 이슬람이 주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드문 가톨릭 다수 국가로 만든다. 딜리의 문화적 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타이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뛴다. 이곳은 일반 시장이 아니라 전통 수공예 직물인 타이스를 전문으로 판매한다. 타이스는 티모르레스테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각 직물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문양과 색채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거대한 예수상 크리스투 헤이 딜리일 것이다. 높이 27m로 언덕 위에 서서 수도를 내려다보며 방문객은 574개의 계단을 올라야 이 동상과 함께 딜리 시내와 평화로운 딜리만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작은 수도가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경관 중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7번. 결핍 속에서 탄생한 교통의 창의성. 특히 농촌 지역에서 기반 시설이 아직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교통수단을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유연한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토바이는 거리를 지배하지만 그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 대의 오토바이에 3명이나 4명이 함께 타거나 농산물 자루를 산처럼 높이 쌓아 운반하는 모습은 결코 드문 풍경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화물차이자 가족용 차량이며 배달 차량의 역할까지 한 번에 수행합니다. 동티모르 교통의 진정한 스타는 베이모스와 마이크롤레스입니다. 베이모스는 주로 트럭이나 밴을 개조해 만든 미니버스로 정해진 노선이나 공식 정류장 없이 운행됩니다. 승객은 어디에서든 손을 들어 차를 세울 수 있고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중교통으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마이크롤렛은 더욱 창의적입니다. 형형색색으로 장식되고 반짝이는 LED 조명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으로 가득한 소형 버스입니다. 한 번의 이동은 마치 움직이는 파티와도 같습니다.
승객들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며 일상의 이동 시간을 즐거운 순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8번 우마루릭 영혼을 지키는 집. 이제 우리는 테투머로 성스러운 집을 의미하는 우마루릭과 함께 동티모르의 영적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완전히 나무와 야자잎으로 지어진 뾰족한 지붕을 가진 높이 15m 이상의 목조 구조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주목할 점은 못한 게, 시멘트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들보와 이음새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 기술에 의존합니다. 우마루릭을 둘러싼 규칙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곳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보통 족장이나 제사장처럼 선택된 사람만이 들어가 조상에게 제의를 올리고 축복을 기원하며 마을의 보호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모든 마을에는 최소 한 채의 우마루릭이 있으며 이는 신성한 보물처럼 보존됩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이 이 구조물 안에 머문다고 믿으며, 따라서 이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공동체 삶의 살아있는 일부가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공동체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들은 우마루릭에 들어가 조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9번 손으로 먹기, 문화의 예술. 동티모르에서는 손으로 먹는 것이 단순히 허용되는 것을 넘어 선호되며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식사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규칙을 따릅니다. 문화적 관념상 왼손은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반드시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음식은 작은 부분으로 집어 밥과 양념을 손끝에서 섞은 뒤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 기술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타마린드로 양념한 구운 생선, 이칸 사부코나, 옥수수 스튜 바타르 다안 같은 대표 음식은 손으로 먹을 때 더 맛있다고 여겨집니다. 촉각적 경험을 통해 식사의 질감, 온도,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포크와 나이프로는 얻을 수 없는 감각입니다. 가족 식사나 전통 축제에서는 모두가 큰 쟁반을 둘러싸고 하나의 접시에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 평등, 신뢰를 깊이 있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음식을 손으로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친밀함과 유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이 관습은 환대, 존중, 그리고 같은 식탁에 앉은 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의식이 됩니다. 10번 역사를 말하는 융합의 미식, 동티모르. 동티모르의 음식은 토착 전통, 포르투갈의 영향,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흔적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요리는 맛볼 수 있는 한 페이지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에칸사부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일 잡은 신선한 생선을 고추, 생강, 레몬그라스, 양파, 마늘로 양념한 뒤 바나나 잎에 단단히 싸 숯불에 굽습니다. 수제열이 천천히 생선을 익히며 바나나 잎의 향을 스며들게 하여 열대 특유의 은은한 매콤함과 함께 부드럽고 달콤한 살을 완성합니다. 페이조아다의 동티모르식 버전은 포르투갈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검은 콩과 소고기, 돼지고기, 채소를 오랜 시간 끓여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 진하고 고소하며 영양가 높은 맛을 냅니다. 차이점은 포르투갈 전통 버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지 채소와 향신료에 있습니다. 디저트로는 비빙카가 있습니다. 쌀가루, 코코넛 밀크, 설탕으로 만든 케이크를 점토 틀에 넣어 뜨거운 숯 위에서 굽습니다.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쫀득하며 코코넛 향이 가득해 토착 재료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사보코, 신선한 해산물을 레몬, 고추, 허브와 섞어 상큼하고 매콤한 맛을 내며 열대 기후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많은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아이마나스는 강렬한 매운맛과 향으로 모든 감각을 깨우는 전통 고추 소스입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민지, 무역, 적응, 그리고 정체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탁 위에 펼쳐진 역사적 교향곡입니다. 11번 생각보다 강한 여권. 동티모르 시민의 여권은 상당한 이동 권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줍니다.
포르투갈 및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의 역사적 관계 덕분에 동티모르 시민은 핑겐 지역 여러 국가를 단기 체류, 일반적으로 180일 중 최대 90일, 시점별 규정에 따라 다름 동안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1인당 GDP가 약 1000USD인 국가의 시민이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 시민들보다 더 쉽게 유럽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여행객에게도 동티모르 입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많은 미국 및 EU 시민은 프레지덴테 니콜라우 로바토 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하루 약 150USD의 재정 증명, 호텔 예약 또는 초청장, 그리고 출국 항공권이 요구됩니다. 1번,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국가,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 동티모르는 평균 신장 약 155.47cm, 약 5피트1인치로 세계에서 평균 키가 가장 낮은 국가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집단이 23cm 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유전적 요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점령의 역사, 영양 부족, 의료의 어려움은 여러 세대의 신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평균 신장이 증가한 시기도 있었지만 불안정한 시기에는 다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같은 이웃 국가와 비교해도 동티모르인은 여전히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한편 한때 평균 신장이 낮았던 이란과 같은 일부 국가는 영양과 의료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십 년 사이 16cm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키는 단순한 생물학적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중요한 성장 시기에 영양, 의료 접근성, 사회적 안정성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신체적 차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새겨진 역사와 정치, 경제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13번, 용감한 들러리 축구 전사들. 동티모르 국가대표 축구팀은 이 나라 자체를 축소해 놓은 모습과 같습니다. 작지만 강인하고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싸웁니다. 2005년 FIFA에 가입한 이후 그들은 빠르게 동남아 축구의 막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 기록보다 훨씬 더 큰 영감을 줍니다. 2004년 처음 AFF 챔피언십에 참가한 이후 동티모르는 대개 조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0-7, 0-8과 같은 큰 패배를 겪기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80경기 이상의 공식 국제 경기를 치렀고 승리는 0경기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주로 브루나이 또는 라오스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인프라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많은 선수들이 흙바닥 경기장에서 훈련합니다.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강력한 프로 국내 리그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낮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여가 시간에만 훈련합니다. 반면 상대팀은 전업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합니다. 수비수는 공을 멀리 걷어내고 미드필더는 측면으로 벌려 크로스를 올리며 모두가 전력을 다합니다. 그들이 경기장에 설 때마다 단지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지도 위에 젊은 국가의 존재를 알리고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큰 꿈을 꾸도록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14번, 생명을 기리는 축제들. 동티모르의 축제는 포르투갈의 영향, 토착 전통, 그리고 가톨릭 신앙이 결합된 가운데 국민들의 밝고 끈질긴 정신을 반영합니다. 수도 딜리에서 열리는 카니발, 보통 2월 또는 3월은 도시를 색채와 음악, 춤의 바다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축제는 포르투갈의 색채를 강하게 지니면서도 완전히 현지화되었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 정교한 분장, 전통 리듬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 보존이자 공동체 결속의 장입니다. 아타우로 섬의 축제는 지역의 자연미와 문화를 홍보하며 전통 공연, 신선한 해산물 요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산호초 중 하나를 탐험하는 다이빙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히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다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진 가톨릭 국가인 동티모르는 화려하게 장식된 성당,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 탄생을 재현한 구유 장식과 함께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와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5번 숨겨진 천국. 동티모르는 더 널리 알려진다면 세계적인 관광 천국과 견줄 수 있는 명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멜라우산, 타타마일라우라고도 불리는 해발 2.986m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정상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어 순례자와 등산객 모두를 끌어들이는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매년 3월 25일에는 성모를 기리는 등반 행사가 열리며 신앙과 자연에 대한 자부심이 결합됩니다. 리노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 2007년에 설립된 이 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국토 동단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236km²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울창한 숲, 석회암 산지, 습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2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그중 다수는 희귀한 고유종입니다. 고지대 마우비세 마을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며 포르투갈 식민지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와 고품질 아라비카 커피 농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커피는 최종적으로 스타벅스의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바우카우는 잘 보존된 식민지 건축물, 오래된 성당, 그리고 푸른 나무 사이에 자리한 맑은 자연 수영장으로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며 드문 휴식의 오아시스를 형성합니다. 이 15가지 사실은 동티모르가 단순한 작은 섬나라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고대의 역사가 현대의 도전과 만나는 곳이며 전통이 미래를 이끄는 곳이고 젊은 국가가 끈기와 신념으로 내일을 건설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동티모르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켜두어 다음 탐험 여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